안녕하십니까. 비만에 의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행의 핵심 인자인 새로운 마이크로 RNA의 기존 유명을 통한 에너지 대사 항상성 복원 연구를 맡은 최장은 교수님, 이호환 조교님과 여승현, 유지훈, 이승원, 이지은입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2000년과 2016년 비만 및 과체중 성인 비율을 비교한 사진과 2017년 당뇨병과 암 발병률 비율입니다.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비만 비율은 점점 상승하고 있고 암과 당뇨병의 발병률이 높은 지역은 비만 비율이 높은 지역과 대부분 겹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 마이크로 RNA 레벨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비만 상태의 사람의 혈장에서 훨씬 더 높게 증가하고 있으며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로부터 증가해 있는 몇몇 마이크로 RNA들은 실제로 간에서 간 염증 반응, 간 경화, 그리고 당 및 지방 대사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몇 마이크로 RNA는 특정 표적의 유전자를 조절함으로써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로 새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비만 및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제2형 당뇨와 같은 다수의 대사성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특이적인 마이크로 RNA의 발견 및 이에 의한 체내 대사 항상성의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아세틸코에가 트리글리세리드로 전환되는 대사 과정인 리포제네시스와 만든 지방산을 대사하여 에너지를 합성하는 과정인 패티애시드 옥시데이션이 균형적으로 일어나다가 다음 장 밸런스가 무너지고 지방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발생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단순한 지방 축적에서부터 지방간 단계 그리고 염증성 반응으로 인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에 이르는 단계를 모두 포함하며 만성적인 염증과 섬유화 및 간세포 손상으로 인해 간 경화와 간세포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될 실험 기법은 qPCR, 웨스턴 블롯, 그리고 오일레드-O 등이 있습니다. qPCR은 실시간으로 증폭된 DNA 양을 정량할 수 있는 PCR이고 웨스턴 블롯은 샘플에서 특정 단백질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오일레드-O는 트리글리세리드와 지질을 염색시키는 지용성 염료를 사용한 염색법입니다. 특정 마이크로 RNA를 가반하거나 억제를 성질 주입하여 표적 유전자의 발현 영상을 RNA 단계와 단백질 단계에서 각각 qPCR과 웨스트 블롯을 통해 확인합니다. 또는 거발현이 된 조건에서 표적 유전자를 추가적으로 해당 세포에 형질 주입하였을 때 특정 마이크로 RNA에 의한 표적 유전자 발현 조절이 억제되는 양상을 qPCR과 웨스턴 블롯을 통해 RNA 단계 그리고 단백질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오일레드-O는 샘플들의 지질 방울을 염색시켜서 얼마나 축적되는지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울산과학고등학교 이지은입니다. 세 번째로 연구 및 결과입니다. 크게 두 가지 실험을 하였는데요. qPCR을 통해 마이크로 RNAY가 뇌솔드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지 알아보고 오일레드-O 스테이닝을 통해 한 번 더 가시적인 확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qPCR을 통한 실험입니다. 먼저 cDNA 제작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매터리얼의 볼륨을 샘플의 개수만큼 곱하여 이들을 더한 마스터 믹스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나노드랍을 이용하여 샘플 RNA 농도를 측정한 후 농도가 2마이크로그램이 되도록 프리 워터를 넣어주어 제작해줍니다. 이 둘을 1.5 ml 튜브에 각각 10마이크로리터씩 넣어 하나당 총 20마이크로리터인 리액션을 제작합니다. 첫 번째 사진과 같이 마이크로 네거티브 컨트롤 3개, 마이크로 NC에서 이제 랩플들을 유도하기 위해 프리 패티 애시드를 처리한 샘플 3개, 마이크로 Y 샘플 3개, 그리고 마이크로 Y에서 프리 패티 애시드를 처리한 샘플 3개, 총 12개의 샘플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다시피 PCR 장비에 이 12개의 튜브를 넣고 맨 오른쪽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리버스 트랜스펙션을 진행합니다. 리버스 트랜스펙션을 통해 만들어진 cDNA 20 마이크로리터에 프리 워터
180 마이크로리터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옥시데이션과 라이포제네시스에 관련된 유전자의 시퀀스를 가진 프라이머와 그 다음에 사이버 그린이 들어있는 마스터 믹스를 넣어주어 qPCR 샘플을 제작합니다. 첫 번째 사진과 같이 12개의 qPCR 샘플을 만들 수 있었고 멀티파이펫으로 8×12인 96회 플레이트에 샘플을 넣어준 후 qPCR을 진행합니다. qPCR 결과로 CT 값이 나오게 됩니다. FATX 오시데이션에 관여한 유전자 3개, 그 다음에 라이포제네시스에 관여한 유전자 2개, 그 다음에 하우스키핑 진 1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진들의 CT 값에 하우스키핑 진의 CT 값을 빼서 DCT를 구해준 후 E-DCT 제곱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 이들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진들의 min E-DCT 제곱값에서 네거티브 컨트롤 진의 min E-DCT 제곱값을 빼서 min E-DCT 값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SEM을 계산한 후 실험 결과의 시각화를 위해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막대가 나타나는 것은 그래프 왼쪽 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호 별은 마이크로 RNA NC 대비 나머지 경우에서의 발현에 대해 유의적인 변화가 있으면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라이포제네시스 관련 진에서 마이크로 RNA NC의 free fatty acid 처리, 마이크로 RNA Y, 마이크로 RNA Y의 free fatty acid 처리한 경우 모두 유의적인 증가가 보였습니다. 기호 달러는 마이크로 RNA Y 대비 마이크로 RNA Y의 free fatty acid를 처리한 경우에서의 발현에 대해 유의적인 변화가 있으면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라이포제네시스의 SREBF1의 발현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기호 샵은 마이크로 RNA NC의 free fatty acid를 처리한 경우 대비 마이크로 RNA Y의 free fatty acid를 처리한 경우에서의 발현에 대해 유의적인 변화가 있으면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옥시데이션에서는 유의적인 증가는 없었고 라이포제네시스에서 유의적인 증가가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 RNA Y에 의한 카타볼리즘은 옥시데이션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었던 반면 라이포제네시스에는 타겟 마이크로 RNA Y에 의해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이 유의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저희는 마이크로 RNA Y가 라이포제네시스를 유도하고 랩슬리 진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경성과학고등학교 2학년 이승원입니다. 앞선 발표를 통해 라이포제네시스와 관련된 을 매개한 유전자가 마이크로 RNA Y의 과발현에 의해 활성의 변화를 띠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방방울, 즉 리피드 드럼렛이 마이크로 RNA Y의 과발현에 의해 유도되었는지를 인비트로 환경에서 실제 간세포의 지방 축적 발현 양상을 통해 확인해보기 위해 진행한 오일레도 스테이닝 테스트와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세포의 구성 성분은 그냥 육안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염료를 사용하여 관찰하고자 하는 성분만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일레도 스테이닝은 리피드 드럼렛이 어큐뮬레이션된 양상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으로 붉은색을 띠는 지용성 염료인 오일레도의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지방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물리적인 염색 원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일레도의 지용성 성질은 유기용매에 붉은색의 염료가 녹아있는 상태에서 지방질과 접촉하게 되었을 때 용매에 녹을 수 있는 한계보다 더 확산되면서 용해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염색약의 색소가 용매보다 지방에 더 잘 녹아 색소 이행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방만 붉은색으로 염색이 되는 것입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4% 파라포르 알데하이드를 이용해 표적셀을 픽세이션 시켜줍니다. 그렇게 상온에서 30분 정도 방치하여 셀을 고정한 뒤 염색을 위해 0.5% 오일레도 파우더와 용매인 100% 아이소프로판을 및 DW 섞어 워킹 솔루션을 이용될 60% 농도의 오일레도 솔루션을 제작해 주었습니다. 그 픽세이션된 셀을 PBS로 2번 워시해 준 뒤 제작한 솔루션을 각각의 웰에 분주하여 인큐베이터에서 스테이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현미경을 통해 세포에서 생성된 리피드 드럼렛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관찰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시각 자료에서 가장 위의 첫 라인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환경인 NT, 즉 베이저란 환경에서의 세포이고 아래에 이어지는 두 번째 및 세 번째 라인은
패티 애시드를 처리한 환경에서 네필들과 유도된 세포에 대하여 각각 오일레드 스테이닝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시로에 빨갛게 밀집된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색소가 이행되어 염색된 리피드 드럼넷들이 됩니다. 이는 마이크로 RNA 네거티브 컨트롤과 마이크로 RNA Y를 각각 트랜스픽션한 시료에서 대조적으로 확인되었는데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네피드가 유도되지 않았고 드럼넷이 스테이닝 되지도 않았기에 큰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패티애시드 처리를 통해 네피드가 유도된 두 번째 라인에서는 네거티브 컨트롤보다 마이크로 RNA Y를 트랜스픽션한 시료에서 붉은 부분, 즉 리피드 드럼넷이 더 많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라인은 두 번째 라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추가로 촬영한 사진으로 이 시료에서 또한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필드를 유도한 라인 2, 3에서 리피드 드럼넷이 형성되었고 마이크로 RNA 네거티브 컨트롤보다 마이크로 RNA Y가 가발현된 시료에서 리피드 드럼넷이 더 많이 관찰되었으며 마이크로 RNA Y가 라이포제네시스를 유도하여 리피드 드럼넷을 형성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양상을 그래프를 통해 수치적으로 해석해 보기 위해 스테이닝된 치료를 일루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해당 시료에 100% 아이소프로판으로 넣어주게 되면 스테이닝이 된 색소가 모두 씻고 내려가 일정 양의 용액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용액을 이 튜브에 옮겨 96일 플레이트에 분주한 뒤 520나노미터의 앱솔번스에서 장비용에 얻어낸 수치를 통해 그 상대값을 비교해 그래프를 제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거티브 컨트롤을 상대적 기준 수치 1로 잡았을 때 패티 애시드를 처리한 환경에서 리피드 드럼넷이 유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베이저런 환경에서도 수치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패티 애시드를 처리하여 네필드가 유도된 환경에서 마이크로 RNA Y를 과반시켰을 때 네거티브 컨트롤에서 증가한 수치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마이크로 RNA Y의 과발현이 네필드에서의 리피드 드럼넷의 형성에 주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베이저란 NT에서도 마이크로 RNA Y의 과발현은 리피드 드럼넷의 형성에 영향을 주며 네필드가 유도된 환경에서 마이크로 RNA Y의 과발현은 네거티브 컨트롤 수치에 비해 유기적인 증가를 보이며 따라서 마이크로 RNA Y의 과발현이 리피드 드럼넷의 형성에 주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앞선 qPCR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진 익스프레션의 결과 오일레드 스테이닝을 한 결과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보아 마이크로 RNA Y의 주요한 리포제네시스 조절 역할에 대한 신빙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경기북과고등학교 2학년 유지훈이고요. 마지막 결론 및 추후 연구 계획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앞에 qPCR이랑 오일레드 스트레인 두 실험에서 확인하셨듯이 마이크로 RNA의 과발현이 라이포제네시스를 유도하고 반대로 라이포제네시스가 유도된 환경에서는 마이크로 RNA의 레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통해 저희가 연구 시작할 때 세웠던 가설처럼 마이크로 RNA가 라이포제네시스의 그 구체적인 기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연구 계획으로 이제 마이크로 RNA가 지방생성 기작에 미치는 세부적인 기작을 알아볼 계획인데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마이크로 RNA가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기작이 그 유전자의 3' UTR 부분에 붙어서 일어난다는 점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그 세부 기작을 밝히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저희가 연구한 마이크로 RNA가 어떤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를 위해서 저희는 타겟스캔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트에 저희가 연구한 마이크로 RNA 몇 가지 정보를 집어넣고 검색을 하게 되면 그 마이크로 RNA가 조절할 가능성이 있는 그 후보 유전자 군들을 쭉 띄워주게 되는데 저희가 검색을 해본 결과 앞에 연구에서 연구했던 넘겨주세요. 핵심적인 네모 박스 안에 두 유전자를 직접 조절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마이크로 RNA와 저 두 유전자 사이에는 발현을 조절하는 다른 유전자가 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결과가 쭉 되게 되는데 저 중에 하나를 선택해보면 밑에 노란 박스처럼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찾아주는 거냐면 그 마이크로 RNA가 붙을 수 있는 상부적인 가닥을 3' UTR 부분에 가진 유전자 후보군들을 쫙 띄워줘서 이제 저 중에서 잘 찾아보면
마이크로 RNA가 그 라이포제네시스에 관여하는 세부적인 기작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찾아낼 수가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먼저 후보 타겟 유전자가 마이크로 RNA에 왜 조절되는지 저 중에 있는 후보 타겟 유전자가 마이크로 RNA에 조절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조절이 된다면 그 결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 UTR에 결합하여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것인지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앞에서 마이크로 RNAY가 라이포제네시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밝혀냈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지방평소에 어떤 구체적인 기작으로 관여하는지 그 기작을 밝혀낼 계획이고요. 이 연구가 잘 진행된다면 이제 라이포제네시스를 통해서 지방 간의 치료나 라필드의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후속 연구에서 사용할 실험 기법을 하나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웨스턴 블럿이라고 샘플에서 특정 단백질을 검출하거나 정량하기 위해 사용하는 실험 기법입니다. 이제 이 방법을 통해서는 마이크로 RNA가 저희가 연구한 표적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을 RNA 수준이 아니라 이제 단백질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직접 하진 않았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와 비슷한 연구를 한 선행 논문의 결과를 살짝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오른쪽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큰 사진을 보시면 이제 맨 윗줄에서 마이크로 RNA 206을 넣어준 부분만 다른 부분보다 단백질 농도가 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저희 연구는 그 라이포제네시스를 그 촉진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 반대 결과로 나타나서 그 웨스턴 블롯으로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발표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학생 여러분들 자기소개랑 이름 말씀하신 다음에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과학고 여승현입니다. 생물공학자가 진로인 저에게 이번 프로그램은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평소 궁금하고 공부해보고 싶었던 지질대사에 관한 연구를 교수님과 조교님의 도움을 받으며 같은 관심사를 가진 팀원들과 연구했다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수업을 해주시고 모든 질문에 정성껏 답변해주신 조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과학고등학교 이지은입니다. 해당 연구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많이 쌓아서 굉장히 유익했고 그 과정에서 논문을 읽고 분석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또한 생물학 실험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술의 원리와 장비의 이용 방법을 익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직접 연구실에서 교수님, 조교님, 팀원들과 함께 연구를 했다면 도와주었을 테지만 온라인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 또한 즐거웠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타인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는 점과 이번 프리-URP를 하면서 진로에 대해 생각을 할 기회도 만들어진 것 같아 여러모로 도움이 된 경험이었습니다. 경상과학고등학교 2학년 이승원입니다. 이번 프리RP 참가하면서 평소에 질병이나 인체 생리학에 대한 관심도 많았었는데 연구팀에 참여해서 실제로 진행되는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마이크로 RNA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사 관련된 질환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평소에 알 수 없었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나중에 해보고 싶은 연구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연구가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북과학고등학교 2학년 유지훈입니다. 먼저 처음 만나는 팀원들 그리고 조교님, 교수님과 연구를 진행한다는 게 되게 큰 경험이 되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내 안헬이랑 실제 대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가 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느껴서 앞으로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연구에도 지금 연구에서 배운 점을 적용해서 더 수준 높은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학생 여러분께서 좋은 경험이고 즐거웠다는 얘기 들으니까 제 기분도 뭔가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혹시 이호환 조교님도 한 말씀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 최정현 교수님 연구실의 대학원생 이호환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학생들이 이번 연구 주제에 대해 내용을 아주 잘 이해하고 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를 토대로 이번 발표까지 준비를 매우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 해주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바 모두 성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